안녕하세요. 버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시국에 누가 집을 사나? 이런 이유 때문에 강남 아파트도 수억씩 지금 뚝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대 10억까지 급락하는 모습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상구 주요 하락거래 발생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건영 아파트 35억 고점을 찍었는데 12월 4일 거래가 25억이 나왔습니다. 물론 4층이라는 조금 로열층하고 좀 비껴간 어떤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담동이라는 입지를 감안한다면 10억 정도의 폭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서초동 삼풍 아파트 역시도 최고가 28억을 찍은 다음에 22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6억 이상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폭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강남 요지의 아파트들이 지금 출렁거리는 모습 보이고 있죠. 예전에는 이 집값 하락세가 대체적으로 서울의 상급지 중심으로 좀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중급지, 하급지로 이어졌는데, 절대로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들은 아주 견고한 어떤 시세, 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들어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게 매매가가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세가가 엄청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강남구 전세가 지금 사정을 보면 도곡 렉스리 9억 6천, 거의 10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죠. 50%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개포주공 5단지 역시도 7억 정도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66%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강남구 아파트들이 매매가에서 힘을 못 쓰는 것도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이 전세가 부분이 약세 현상을 보이기 때문인데, 서초구 역시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아크롤 리버파크 11억 7천, 63% 정도 하락하고 있네요. 레미안 퍼스티지 역시도 33% 하락에 7억 6천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포 레미안 아파트 역시도 7억 정도. 엄청나게 이렇게 전세가 갭이 이 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입주량이 많은 강동구 어떨까요?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일주일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고독 롯데캐슬 베네루체 거의 8억 가까이 지금 55% 정도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고독 그라시움 역시도 4억 4천 하락, 38% 정도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동구 역시도 상당 부분 올림픽 파크 레온이 입주하면서 전세가가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 높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강동구 전세가도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 역시도 마찬가지죠. 최근 일주일 거래인데 올림픽 선수기자촌 10억이 뚫렸습니다. 6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헬리오시티 역시도 8억 이상을 뚫어버렸습니다. 51%, 거의 반토막이 나는 전세가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리센치 역시도 8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 하락 시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전세가 하락이 2차 이제 하락뿐만 아니라 거의 폭락에 가까운 집값의 대조정기가 시작되는 즈음에 전세가가 상당 부분 요동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동구 거래가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어떤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세가 거래만 봐도 서울숲 푸르지오 2차가 거의 7억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옥수 극동 역시도 5억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성동구도 커져가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마포구 역시도 마찬가지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1단지 6억 이상 하락하고 있네요. 상암 월드컵 파크 9단지 역시도 6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서울이 전반적으로 상급지 위주로 전세가가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 이건 곧 뭘 말하느냐? 앞으로 매매가도 동반해서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원인은 자금 회전이 지금 부동산 시장 안에서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대출 규제를 조금 풀어준다 해도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금리는 너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관망세로 당연히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금융채 전부 내려도 가산금리가 여전하다는 사실. 전세 대출 푼다지만
당분간 뭐 부담이 너무나 커서 관망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중은행 뭐 KB, 신한, 하나, 우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상단 5.18% 정도. 지난 뭐 7월 평균 3%대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유는 당연합니다.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여전히 내리고 있지 않는 탓입니다. 예금금리 지금 뭐 어마무시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금리 뭐 오르고 있잖아요. 시소 타고 있어요, 시소. 어떻게 보면 예대 마진이 뭐 맥시멈 뭐 엄청난 은행으로 하여금 수익을 좀 뭐 땡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데 주담대 금리 뭐 고정금리가 내려간다 했지만 2주 만에 다시 0.13% 오르고 있어요. 슬금슬금. 변동금리만 조금씩 뭐 코픽스 영향에 의해서 내려간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금리 상황이 그리 썩 좋지만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가상금리죠. 가상금리. 기준금리의 신용도의 조건에 따라서 덧붙이는 금리를 가상금리,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대출 등의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 가중금리,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동성의 기준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은행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금리를 착착착 자석 붙이듯이 붙여가는 금리, 은행으로서는 절대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 가상금리가 계속적으로 뭐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지질 않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뭐 은행의 단기 순이익 금융지주 17조 원으로 전망이 뭐 어마무시하죠. 와, 이건 뭐 거의 안드로메다급입니다. 이자 장사 지적에 또 상생금융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은행이 늘 언제나 과도한 어떤 수입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면 그냥 상생금융으로 좀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때가 많은데 소상공인 지금 뭐 내수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엄청난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다도 과언이 아닌데 은행이 2조 긴급 투입한다는 어떤 또 스탠스도 보여주고 있고요. 30년 만기의 저금리 대출로 또 바꿔주는 테러를 열어주기도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보이는데 뭐 끝끝내는 은행은 역시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자사의 이익을 극한으로 추구할 거다. 이건 뭐 변함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가 지금 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4.6%까지 지금 치솟고 있잖아요. 미국채 10년물이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건 말 다 했습니다. 결국엔 환율이 뭐 들썩들썩 걸릴 수밖에 없겠고 오전장에는 거의 뭐 1440원대였는데 지금 1458원까지 찍는 그런 아주 뭐 엄청난 환율 상승에 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기 시절 2008년도였죠. 1,500원 수준을 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환율이 1,350원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1,400원 뚫었다가 1,400원 중반까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되면 분명히 이게 1,500원대로 완전히 천장을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 금융위기 시절하고 지금의 환율이 거의 쌤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 부분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터져 나올 가능성 높은데 이게 당분간 고환율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상승 재료만 많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정책이 또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 높고 트럼프의 약달러 통해서 수출 증가를 좀 도모하려 하지만 기본 정책이 관세와 감세 정책이 이걸 다 상쇄해버릴 가능성 높아서 앞으로 초강달러 현상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해서 환율은 더욱더 자극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또 동시에 뭐 이웃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의 이 위안화 약세, 중국이 참 한국 경제에 뭐 어떻게 보면 좀 거리를 좀 두면서 의존성을 좀 떨어뜨리려 했어도 이게 통화 가치 자체가 서로 이렇게 맞붙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활용해서 위안화 해지 거래를 하는 탓에 원화와 위안화 달러와 대비 환율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정책이라는 압박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위안화를 가치를 낮추려고 할 겁니다. 위안화 가치를 낮춰서 또 다른 어떤 수출의 어떤 틈새를 공략을 하려고 위안화 절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원화도 따라가서 상당 부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유럽도 지금 통화 가치 때문에 난리 났죠. 프랑스 정부 붕괴 위기에 유로화도 뭐
떡락을 하고 있고 국채금리 상승 중에 있고요. 폴리이코노미가 한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경제적인 어떤 불안 요소로 계속해서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죠. 뭐 제조업의 왕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 그룹이 뭐 노사 합의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뭐 30% 인원 감축까지 갈 정도로 독일도 뭐 엄청난 지금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폭스바겐, 포르쉐, 벤츠, 뭐 BMW 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이 중국차의 어떤 역공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일도 지금 뭐 국채 부분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독일의 어떤 통화 가치 역시도 상당 부분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로화도 지금 상당 부분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원화 가치 하락과 동시에 유로화도 지금 뭐 하락하고 있는, 정말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달러가 모든 통화 가치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초강 달러의 시대 뭐 시작됐다고 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독일 경제가 암울했던 것, 한국의 상황과 아주 흡사합니다.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집값이 폭락을 하면서 작년 독일 아파트 9% 하락하고 다가구 20% 폭락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자산시장 자체가 흔들려 버리니 경제 구조가 뭐 당연히 어긋날 수밖에 없겠고요. 프랑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12개월 프랑스의 부동산 거래 건수 20% 줄었고 부동산 평균 가격이 6.7% 정도 하락할 정도로 완전히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부동산이 완전히 뽀개지면서 경제 구조 자체 그리고 정치적 불안 요소가 더해져서 상당 부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뭐 지금 골디락스라고 해서 뭐 엄청난 호황과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구가를 하고 있지만 역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지수는 정체돼 있고 오피스텔의 어떤 연체율, 오피스의 연체율이죠. 이 사무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 때 뭐 비대면 업무가 뭐 거의 세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가서 오프라인상에서 이 사무실에서 근무할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뭐 수요가 완전히 줄어들어 버려버리니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상당 부분 악화될 수밖에 없고 주가 폭락할 수밖에 없고요. 은행 주가, 상업용 부동산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제2의 패닉 위기가 올 수 있고 50년 만에 최대 폭 하락하는 그런 팩트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미국도 부동산 부분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와 그 다음에 부동산 위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이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지금 막아보려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죠. 35조 달러를 국가부채 상환을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가상화폐로 지금 한번 때려 막아보려는 그런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뭐 그의 우편 영의정 같은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파드라고 스스로를 부를 정도로 뭐 알트코인의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뭐 거의 뭐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지도부는 거의 뭐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얼마 전에도 도지코인이 뭐 500원 선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계속적인 홍보를 X를 통해서 도지의 이 이미지와 뭐 정부 효율 부서의 이미지를 결합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가상화폐를 띄우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도지코인이 지금 뭐 480원 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게 500원 선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 아주 많아 보이고요. 리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하고 같이 가는 어떤 가상화폐인데 지금 ETF 현물 승인이 날 가능성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달러 가치와 함께 가는 어떤 이 발행 이 권한도 얻어서 상당 부분 뭐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데 뭐 무엇보다 가상화폐는 상당한 어떤 변동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대세라고 해도 이런 변화의 흐름 상당 부분 또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로서는 이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그 자산 가치가 바로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야.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엄청난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서로들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로또 청약하면 뭐 4년 만에 최다 뭐 만점 통장 우르르 쏟아지고 있는데 평균 경쟁률이
강남 3구 8곳 분양했는데 154.5대1을 찍어서 역시 뭐 한국의 비트코인은 서울 신축이다 라는 말을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이렇게 고점에 몰리면 어떻게들 하시려고 이러는지 참 이해가 안 가죠.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서울 신축 아파트, 공통점은 바로 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과 달리 저는 엄청난 가격 조정을 지금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인과 비슷한 변동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은 끌고 당기는 자본의 권력의 총합 미국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낙관전점만 나올 수 있지만 한국의 비트코인과 같은 아파트는 무작위 투기성 수요가 뚝 하고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리게 되면 파장이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초입지의 강남 아파트 휘청거리고 전세가가 뭐 폭락한다는 거, 곧바로 이런 대변화의 징조가 너무도 뚜렷하게 찾아온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엔 비트코인의 상승과 대조적인 아파트 하락의 붕괴, 금융 대변화 속에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대조를 뚜렷하게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뭐 유럽과 중국과 뭐 주변 미국 뭐 상당 부분 엄청난 변화의 파도 속에서 누가 최종적인 승자의 깃발을 꽂느냐 이미 뭐 승부는 다 결정이 난 것 같고요. 미국이 모든 걸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또 통화 가치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달러라는 깃발을 딱 꽂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 교육국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통적인 아파트 가치에 꽂혀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자칫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면 이거 큰일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파트를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준 군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후반부랑 복도관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